송원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 새해부터 김대중을 찾고 노무현을 찾고 지금은 문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개최하는 오늘 오전에 신년 인사회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초청장도 받지 못했다, 모르는 일이다. 기자들이 왜 오늘 참석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신년 인사회에 나를 초청했다고 라고 하면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의 비서실장이 나서서 지난달 22일에 이메일을 통해서 초청장이 왔는데 오늘 이 문재인을 만나는 것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통보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다 알고 있는 것을.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지금 한동훈 장관이 지난 노웅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한 것을, 그 부분을 두고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의 목소리 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이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조롱을 했습니다. 비꼰 것이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이 한동훈에 대해서 직접 비판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걸 비꼬아서 옆에 있는 김남국에게 김남국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김남국 의원 지금 돈 받는 것 아니야? 이런 비꼬는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돈봉투 소리를 내자 참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장관이 그 제안 설명에서 이렇게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렇게까지 한 것이 참 문제가 있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하는 태도가 굉장히 조롱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런 이재명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한동훈이 출근길에 정말 뼈를 때렸습니다. 이 이재명의 이런 태도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한동훈의 오늘 오전 출근길 한 말, 기자들에게 한 말, 한동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혀 웃기지 않다. 정치인이 뇌물을 받은 이 사건을 놓고 이게 어떻게 조롱하고 웃을 수 있는 일이냐. 자기도 유머를 좋아하지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 다음 민주당에서 방탄국회를 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마 그럴 리야 있겠느냐. 뇌물과 같은 이런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열기야 하겠느냐, 이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뼈를 때렸습니다.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자신의 말을 조롱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이 참 괴이하다라고 했습니다. 괴이하다, 우습지 않고 괴이하다, 이렇게 뇌물 범죄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조롱하는 듯한 태도, 이게 자신은 괴이해 보인다. 이재명이 이렇게 국정에 대한 태도가, 이재명의 국정에 대한 태도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지금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상당히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은 자신의 비리 때문에, 검찰 수사 비리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원래부터 이재명의 이 정치 행태가 상당히 괴이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재명이 그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꼬았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한동훈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한동훈이 정치인이 뇌물을 받는 것과 공당이 공개적으로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것, 어느 것도 자신은 웃기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유머를 참 좋아한다. 그런데 이게 웃긴가?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웃으셨겠나? 라고 반문을 하면서 먼 옛날 이야기나 먼 나라 이야기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2023년 우리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도 웃기지 않다. 그냥 괴이할 뿐이다.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정청래가 자신에 대해서 땡큐다, 한동훈 땡큐다, 한동훈 때문에 불체포 특권, 체포 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두고 정청래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공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걸 고마워할 만한
국민들이 계실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대리한다고 하는데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지 묻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달에도 방탄 임시회를 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공당이 설마 뇌물범죄의 불체포 특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까지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수사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다른 것이다.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재명은 이재명대로, 김건희는 김건희대로 검찰 수사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분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은재 TV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죠. 김어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뉴스 공장이 폐지되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편파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했다. 자신이 편파를 하게 되는 그 과정에는 자신이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제는 그런 뉴스를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피하기 위해서 흔히 이런 변명들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빵을 도둑질한 사람에게 너 빵을 왜 훔쳤느냐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가난하게 컸습니다. 지금 이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큰 것과 나이가 들어서 빵을 훔친 것은 전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김어준의 문제는 편파 방송도 아니고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TBS라고 하는 공영방송에서는 편파 방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김어준의 문제의 본질은 편파 방송, 송은재 TV도 정확하게 정치적 방향성을 갖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보면 편파 방송을 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편파 방송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공영 방송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방송들, 민영 방송은 편파 방송, 뚜렷한 정치적 방향성이 있는 방송을 해도 괜찮습니다. 언론이 있은 이후에 그 영역도 존중받아 왔습니다. 김어준의 문제는 가짜뉴스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이게 가짜뉴스라는 걸 알고 허위라는 걸 알고 그 뉴스를 내보내는 겁니다. 조작해서. 자, 인터뷰를 하는데 조국의 딸이 인턴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인터뷰어를 섭외를 하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잘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조국의 딸이 인턴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가짜뉴스인 겁니다. 뉴스를 다루는데 전혀 훈련도 되지 않고 교육도 받지 않고 가짜뉴스, 이 허위뉴스를 어떻게 걸러내고 취재에 있어서 어떻게 공정해야 하고 어떻게 팩트를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훈련되지 않고 그렇게 걸러내겠다라고 하는 자세, 생각도 없는 사람이 정치적 또는 돈을 목적으로 해서 가짜뉴스, 허위뉴스를 만들어내서 의도적으로 퍼뜨립니다. 김어준의 문제는 그 문제인 겁니다. 지금 김어준을 비롯해서 많은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 가짜뉴스의 문제인 겁니다. 편파방송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송은재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송, 어떤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취재하고 검증해서 믿을만하다 라고 해서 인터뷰를 하고 저 뉴스를 소개하겠지라고 일반인들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뢰관계입니다. 그 신뢰가 한 번, 두 번 무너지면 그 언론사는, 그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편향 방송은 언론에도 있는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 개인생활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두 가지가 문제가 있다. 신뢰가 무너졌다. 또 하나는 정치적 자질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꼬아 웃어? 이게 국민들에게 웃을 만한 일일까? 이 정치인이 뇌물을 받는 것, 이게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고 이게 웃기는 일일까? 자신은 우습지 않다. 괴이할 뿐이다. 정치적 자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방탄국회를 만들고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것, 이렇게 하니까 신뢰를 잃게 된다. 이러면서 다른 변명을 계속합니다. 김어준처럼. 관계도 없는 변명입니다. 개인적인 뇌물, 개인적인 이재명의 비리를 왜 국회가 방탄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방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러니까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락하고 있는 것,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 행태 너무 후지고 너무 저질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을 기막히게 짚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지금 그동안 며칠 동안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이 절묘하지 않습니까? 설마 공당인 민주당이 뇌물이나 개인 비리를 방탄하기 위해서 1월에 또 임시회를 열겠느냐,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한동훈 장관은 알고 있는 겁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민주당이 부결시킬 걸 알고 노웅래에 대한 혐의를 국민 앞에서 낱낱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래도 부결시키느냐. 이재명이 검찰 출석하는 것, 이미 이재명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가, 검찰이 무슨 증거와 자료를 갖고 있는가는 모두 다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의 기소에 의해서 모두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훈 장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임시회를 열어서 이재명을 방탄한다. 그러면 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넘기게 될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이재명의 성남FC 비리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자신이 좀 부족하게 설명한 것 같다. 노웅래에 대해서. 그래서 저렇게 부결시켰다라고 조롱하는데, 정말 이재명 때는 이 부분은 한동훈 장관이 말하지 않았지만 더 세게 정확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때는 더 세게 확실하게 이재명의 비리를 한동훈 장관 자신의 입으로 국회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두렵죠. 겁나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년 인사회를 하는데 초청을 했는데 초청에 응하지도 못하고 지금 어제부터 김해를 가서 노무현을 찾고 오늘은 문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방탄당으로 만들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모두 방탄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모두 이재명을 믿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토끼가 굴을 3개 파놓는다. 이재명을 대신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이야기도 계속하면서 지금은 이재명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검찰의 확실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소가 있을 때까지는 지켜보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방탄에 협조해달라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이재명을 끝장낼 것이다. 검찰이 이재명을 끝장낼 것이다. 보고 있는 겁니다.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이재명을 끝장내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 끝을 내는 것은 때가 상당히 무르익어야 한다. 이재명이 만약 최악의 발악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깨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 상당히 걱정, 공포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정확한 자료로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한 땡큐 한동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공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걸 고마워할 만한 그런 국민들이 있겠느냐. 점잖게 이렇게 나무라는 겁니다. 대비가 되죠. 이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지금 계속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안 팽팽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있기 전에는 부결해야 한다, 통과시켜야 된다. 40%대로 팽팽했는데 확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60% 가까이가 노웅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잘못됐다 했습니다. 잘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20%대에 불과합니다. 20%대와 60%. 이게 제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될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의 이재명이 하는 행동,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렇게 저질이고 저렇게 비정상적이고 저러면 20% 정도가 되어야 한다. 지지율이. 그래도 뭐 묻지마 지지를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나머지 60% 이상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로 옮겨져야 된다. 바뀌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SBS가 넥스트 리서치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서
지난 30일에서 31일 전국의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노웅래에 대한 체포 동의안, 이게 부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못된 것이다. 58.4%였습니다. 잘된 것이다. 24.2%였습니다. 이게 45% 수준으로 찬반이 팽팽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그런데 이렇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 여론이. 이게 이재명을 미치게 만든다. 이재명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왔을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 29.3, 민주당 22.7, 민주당이 20% 언저리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지지율이 설득력이 있다, 이런 겁니다. 국민의힘은 2.8% 한 달 전에 비해서 오르고, 민주당은 한 달 전에 비해서 4.1% 내렸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 이 부분도 참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정당하다가 54%, 야당 탄압이다가 38%입니다. 여론이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윤석열 정부 한동훈의 얘기는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데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국민들이 어느 진영이든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행동은 억지스럽고 비정상적이고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괴이하다.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적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과장되거나 아니면 정치적 자질이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년 인사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재명이 참석하지도 않고 자신은 몰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은 자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2일 이메일을 통해서 인사회 초청장을 받았다. 그런데 문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참석이 어렵다고 회신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은 모른 체 한 겁니다. 특별 대우를 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그 비서실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 지도부를 초청하면서 뭐 전화 한 통 하거나 직접 좀 찾아오는 것이 예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참석을 했습니다. 신년 인사회는 매년 하는 정례적인 뭐 얼굴 한번 보는 소위 형식적인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전체 오부 요인들을 다 모으고 여야 다 모으고 말 그대로 무슨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무슨 예의를 어떻게 특별 대우를 해줘야 합니까? 이재명이 모른 체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도망간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앞에 자신이 설 자신이 없는 겁니다. 둘이 만나자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려고 둘이 만납니까? 이재명이. 가전 비리를 저지른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둘이서만 만나자라고 합니다. 계속 영수회담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영수회담, 영수라는 이런 말 이제는 쓰지 않아야 하는데 이재명이 겉으로는 민주당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재명이 무슨 영수입니까? 이재명이 뭐 영수급이 됩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을 뭐 당대표로 생각지 않은 사람이 제가 알고 있는 한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으로 모여져 있는 저 부분을 해체하고 녹여내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게 참 선거의 힘,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무르익어야 한다. 이재명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뭐 이런 식으로 목리 부리고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지금. 대통령의 신년 인사회에 이메일로 초청장을 보내면 밑에서 비서실장이 다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중요한 일이 먼저 선약이 있어서 불참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꼬아서 비꼬고 이런 식으로 모른 체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 비아냥거리고 조롱한 것. 한동훈 장관이 점잖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웃기는 일이냐. 그걸 보고 어떻게 국민들이 웃겠느냐. 정치인이 뇌물을 받은 사건을 놓고 옛날 남의 나라 이야기 같으면 웃을 수도 있다. 지금 벌어지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과 이재명을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정치를 대하는, 국정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구나. 신뢰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제가
주호영에 대해서 1월 임시회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서 좀 잘한다라고 하니까 참 그새 또 주호영이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재명을 만나라고 건의하겠다라고 하고 뭐 유승민은 뭐 협치를 해야 한다, 이재명과 손잡아야 한다, 뭐 유승민은 제가 평론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호영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3월까지는 일을 해 나가야 하는데 주호영이 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 폼 잡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 시대 상황을 읽어가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그건 정치의 기본에 속한다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은 뭐 지금 문재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계산은 뻔합니다. 이재명이 뭐 저렇게 문재인의 비리, 문재인 정권의 비리까지를 자기가 모두 나서서 막아줄 테니까 같이 방탄의 단일 대우에 나서자 하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좋다 하고 볼 겁니다. 또 이재명은 어제 뭐 김해를 가서 김경수도 만나고 했습니다. 모두 다 지켜보는 겁니다. 이재명이 저렇게 비정상적인 생각으로 뭐 소위 이런 걸 팔딱거린다라고 하죠. 이제 막판에 몰린 겁니다. 이런 걸 지켜보는 것이다. 당분간은 이재명이 저렇게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아마 민주당 모두는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대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